탄소 중립 생분해 섬유 소재 산업 협의회라는 단체가 작년 7월 달에 대구에서 발족을 했습니다. 거기 협의회 회장사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코레시텍 대표이사 안홍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탄소 중립 바이오 플라스틱 PLA 섬유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의뢰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후 위기입니다. 그 속에서 탄소 중립 실현과 이를 위한 바이오매스라든지 바이오 플라스틱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ESG 경영이라든지 바이오 디그레이더블 같은 이런 말들은 제가 이렇게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그린 플라스틱 혹은 대체 플라스틱을 할 수 있는 그 소재로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PHA나 PLA, PBS 등이 사실은 최고의 바이오매스와 바이오 디그레이더블에 가까운 소재로서 지금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오늘 저는 PLA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께 짧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LA 섬유라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장섬유와 단섬유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렇게 장섬유라 그러면은 말 그대로 길게 뜻가리처럼 좀 아주 긴 실을 만들어내는 것도 장섬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PLA 칩을 가지고 스피닝 방사를 해서 멀티필라멘트와 모노필라멘트 형태로서 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 이렇게 대니어별로 실들이 만들어지는데 특히 이렇게 FDY라 그러면 풀 드론이 아니라 해가지고 이렇게 늘려놨는 실이죠. 이렇게 강도를 가지고 있는 그 연신사를 말하고요. 여러 가지 물성들이 현재는 좀 많이 개선돼 가지고 현재 양산되고 있는 제품들은 디니아당 강도가 3.5에서 4.2g 혹은 4.5g까지도 가능한 실들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지금 출시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엘롱게이션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비수 수축률은 이렇게 16%에서 거의 한 20몇 프로까지 이렇게 실들이 지금 비수 수축률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되고 있는 PLA의 분자량은 여기서는 8만에서 10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10만에서 한 14만 g/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분자량 평균 수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실을 가지고 이렇게 사가공을 하는데 이 사가공을 하면서 DTY라는 공정은 실의 벌기성을 주는 사가공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의류로서 질감을 높이는 과정들이고 ATY는 모울의 느낌을 좀 내는 사가공이고 ITY는 이 멀티필라멘트가 이렇게 공정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핫에어로 찝어주는 사가공일 테고요. 트위스트 양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연사 꼬임을 줘서 실을 갖다가 멀티필라멘트를 또 사용하게 만드는 공정인데 이런 공정을 거치면서 아까 전에 멀티필라멘트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4.2g/데니아의 강도가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의 열에 약하다 보니까 열 가공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강도들이 좀 저하가 생기고 엘롱게이션도 변화가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이 PLA 섬유가 석유화학 고분자를 대신해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소비를 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실현,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걸 위한 생분해성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 생분해성 외에도 저는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항균성 부분들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섬유라는 것은 특히 우리 몸에 직접 피부로 데이기 때문에 이 데이는 피부와 우리가 섬유로서 생활 소재로서 사용했을 때 항균력을 가짐으로써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고 이렇게 균이 번식을 되지 않는다는 큰 장점들을 강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탁 실패 이후의 항균력과 샤워 타월로서 6개월을 사용한 이후에 이것도 항균력을 테스트해 본 결과도 항균력 99.9%가 나온 것을 보면서 아주 경이로운 소재 자체만은 이 섬유로서 이렇게 항균력 99.9%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저는 놀라움을 그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검출 테스트도 했는데 미세 플라스틱 검출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시험 성적서도 받았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많은 여러 가지 제품군들을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장섬유 원사를 사용한 직물의 응용 제품들을 잠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 전에 먼저 가수분의 저항성인데 신뢰성 평가를 좀 저희들이 맡겼습니다. 어떤 평가인가 하면은 소비자들은 저희들이 티백 필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에 PLA를 가지고 그냥 PLA 성분의 데님 잘 되게끔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500만 원치 팔았는데 티백 우리가 마시는 차이는 발효차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500만 원치 팔았는데 발효차하고 그 재료를 넣었다가 분해가 돼버린 거죠. 유통 과정에서. 그러면서 사실은 2억 클레임을 받고 이렇게 소송까지 걸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들은 내가 사용할 때는 마음껏 편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내가 버리면은 확 썩어버리는 그 요술 같은 제품들을 항상 찾고 원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딜레마였고 그래서 이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분자량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결정화도 오리엔테이션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그 다른 이렇게 합성들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생분해 폴리락틱 액시드 섬유 및 필터 메쉬의 가수분해 저항성 신뢰성 평가들을 맡겨 본 바에 의하면은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시료를 갖다가 평가 시료를 이렇게 두고요. 뭐 몇 가지 강도를 테스트를 하면서 저하들이 온도별로 어떻게 변화들이 생기는가에 대한 신뢰성 평가를 좀 해본 바에 의하면은 85도, 90도, 95도 테스트를 해가지고 가속 테스트를 진행했었죠. 이 테스트를 하면서 나온 결과로는 결국 온도가 높을수록 이런 가스 분해율이 높아짐을 좀 아시다시피 높아졌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제가 보니까 1년 정도는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기대 수명으로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는 7,660시간, 13,954시간 등등등 85도씨 정도에서는 이렇게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나온 결과가 그러면서 90도 등등을 가지고 평가가 됐었는데 어쨌든 요 부분 1년 정도 사용 가능하다는 요 부분조차도 좀 이따가 저 뒷부분에서 좀 더 참고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테스트도 진행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참조로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제 장섬유 원사를 사용한 직물의 응용 제품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티백 및 식품용 필터 제품으로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대가구점에 사용되고 있는 삼각 티백들의 지금 대부분이 이렇게 PLA로 바뀌어가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밀크너트 가정용 필터로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배수용품으로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샤워타월, 샤워볼 그리고 때타월 등등에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엑스배너 광고 전시장에 쓰이는 엑스배너라든지 혹은 행사용 가로등 배너 등에도 지금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 인테리어 쪽으로 가자면은 패브릭 벽지로 해서 미주 시장 쪽으로 지금 이게 패브릭 그 친환경 생분해 패브릭 벽지로서 지금 미주 시장 쪽에서 조금 많은 관심과 거기 호응이 있고요. 침착류 쪽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피부에 닿는 이게 항균성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가지고 침착류 쪽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이게 냉감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PLA가. 그래서 특히 여름용 혼디물 쪽으로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이나 등에 또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방 쪽으로도 물론 에코백 많이 쓰고 있는데 면으로도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에코백 쪽으로도 시도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항균력 때문에 이게 기저귀 가방인데 기저귀 쓰고 넣어놨는 것이라든지 분유 같은 거 흘리거나 그랬을 때 세균이 번식하기 때문에 기저귀 가방으로 용도로서도 지금 많은 업체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백팩 및 패션 가방용으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K 자동차 회사에서도 지금 테스트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 헤드라이너 부분과 코팅된 PU 수지와
좀 결합되는 부분인데 PLA 독자적으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카시트 쪽으로도 지금 한참 진행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도어 의류 쪽으로는 뭐 이렇게 캐주얼 의류라든지 외투라든지 행사용 조끼, 드레스 등등으로도 개발 시판 준비 중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ESG 경영 이후에 각종 국제 행사라든지 스포츠 행사라든지 국가기관 행사라든지 부분에서 이 행사용 조끼가 향후에 좀 많이 적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용 쪽으로 뭐 아시다시피 병원 침대 커버나 시트라든지 아니면 커튼 쪽으로도 이 항균력이라는 이 장점 때문에 좀 개발하는 업체들이 꽤 있고요. 또한 지금 이렇게 PDO라는 그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PLLA를 가지고 봉합사로서 개발되고 있는 회사도 많고요. 치실 쪽으로는 LG 생활건강에서도 지금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코스메틱이나 가발 쪽인데요. 화장품, 화장 브러쉬 쪽에도 PLA가 지금 거기에 세균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구하고 있는 회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발, 특히 패션용 가발, 일회용 남미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파티용 가발 쪽으로 많이 지금 또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PLA가 광굴절률이 좀 좋은 관계로 해서 칼라를 넣었을 때 좀 많이 이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많은 성과도 있었고요. 진행 과정에서 기존 합성 섬유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섬유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섬유 제품으로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거나 양산화 준비 혹은 양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내열성으로 인한 높은 수축률과 염색 결로해도 등의 문제로 인해서 광범위한 의류 산업 쪽에 의류 패션 산업 쪽에 적용하기에는 아직도 한계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열성 및 물성 계절 필에 대한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이고요. 일본 등에서는 뭐 PLA-X라고 해가지고 내열성 극복된 것들도 개발되고 있고 결례도 향상을 위한 PLA 최적의 염료 및 안료 개발 그리고 소재에 적합한 염색 가공 기술 개발이 한참 진행되면서 점차 시장은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는 장섬유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단섬유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섬유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천연섬유 뭐 목화라든지 울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것들은 누에고치에서 뽑는다든지 하면은 이게 길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8mm라든지 51mm 혹은 뭐 70 몇 mm, 100 몇십 mm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스모방을 한다든지 면방을 해 가지고 이게 짧게 만들라고 이렇게 클림프를 줘 가지고 만들어진 실들을 갖다가 단섬유라고 이게 커팅해서 만들어진 실을 단섬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단섬유가 만들어지는 공정은 이런데 현재 PLA를 가지고 단섬유를 만들고 있는 최고 뭐 많이 했던 데가 휴비스나 코론 같은 데서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휴비스는 좀 멈췄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코롱에서도 지금 이렇게 한참 개발 중이고 조금은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강도에 있어서나 섬도에 있어서 좀 문제 한계를 좀 갖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 장섬유를 활용해 가지고 PLA 스텝 5를 만들려는 연구 개발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장섬유의 어떤 강도 3.5에서 4g까지 고강도 살을 활용해서 단섬유화 시키고 그리고 장섬유에서 만들어내는 뭐 1.5, 1데니아, 1.5데니아 급에서부터 20데니아, 30데니아 급까지도 이렇게 간단히 만들면서 다양한 시장으로의 스텝 5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 개발도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단섬유를 활용한 제품군으로서는 지금 현재 타올 쪽으로 샤워 가운이라든지 뭐 응원용 타올이라든지 주방용 핸드 타올이라든지 욕실용 타올 등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어쨌든 이것 또한 항균력이 있음으로써 피부 트러블 무독성 때문에 면도 좋습니다만은 면에는 항균력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이게 조금 많은 좀 이렇게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유아용품 쪽으로도
이불, 담요, 속사계, 인형 그리고 펫 의류. 저희 집에서 한 1년 정도를 왔다가 강아지가 11살인데 어릴 때부터 입양은 아니죠.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강아지 요구시테리아 한 마리가 있었는데 11살인데 피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놈이 겁이 많아가지고 외출을 안 한 관계로 이렇게 강아지 옷은 이렇게 별로 입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피부병이 있어서 가루가 나오고 조금 간지러워했는데 1년 전부터 옷은 안 입히고 패드를 PLA 아까 전에 입을 그 소재로 해서 패드를 만들어서 깔아줬는데 그것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피부에 좋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옷등 이 펫 의류 쪽으로도 아마 향후에 전망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여름 근무복이라든지 행사복, 유니폼 쪽으로도 많이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PLA 부지포에 관해서 짧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마스크에 들어가는 정전기 필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멜트 브라운 부지포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로는 마스크용으로서 말씀드렸듯이 KF80이라는 구사 KF-AD용 정전기 필터 그리고 지하철, 기차 등의 친환경 PM 필터 정형의 정전기 필터 그리고 자동차 캐빈 필터 정전기 필터 에어컨 공기 정전기 등이 들어간 헤파 필터의 정전기 필터에 요 멜트 브라운이 많은 업체에서 지금 찾고 있고 우리나라의 뭐 실제적인 기업들과 많이 공동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 헤파 필터는 H13등급이라는 집진 효율을 가져야 되고 특히 이렇게 캐빈 필터 같은 경우에 이 11등급을 어떤 기준을 집중 효율을 가져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외 형성에 있어 가지고는 기존 PP 대비 현재 PLA가 실을 굵기도 외 형성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소재적인 소수성을 지닌 PP로 만들어진 MB 부지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전을 발생시키는 자외선 차단제라는 어떤 마스 배지를 넣어 가지고 정전기를 일으켰을 때 정전기력이 충분히 발휘가 되는 반면에 PLA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친수성도 가지고 있고 물에 취약하다 보니까 기존의 하이드로 차징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하이드로 차징으로 했을 때는 정전기력이 전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새로운 방식의 정전기력 부여 방법을 개발하고 거기에 들어간 마스 배지를 개발해서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집진 효율 99.9%가 요 위에 있던 헤파 필터인데 현재는 한 92% 정도까지 지금 국내에서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좀 더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은 가격이 현재 한 8,000원에서 킬로당 헤파 필터용 MB 필터가 이렇게 8,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좀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이 MB 필터의 가격은 현재 7만 원에서 킬로당 8만 원에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MB 필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기 나노 방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공기 저항성, 통기성을 봤을 때 조금 의심쩍은 부분도 있고 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현재 한참 개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아까 전에 단섬유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직포입니다. 서멀 본드 부직포라고 해가지고 스텝 5를 갖다가 연륜척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요 놈들은 용도가 이 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마스크 내피 안감이죠. 안감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까 전에 들었던 각종 필터들의 지지체로서 스몰 본드 부직포가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트 펠프 등 기타 용도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니들 펀칭 부직포 PLA를 가지고 지금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니들 펀칭 부직포 또한 스틸 파이버를 바늘로 이렇게 펀칭해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내는 부직포인데 이 또한 이렇게 이 부분은 어디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은 지하철이나 아까 필터들의 엣지 밴드 테두리 쪽에 사용될 수 있는 부직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이걸 니들 펀칭을 하지 않고 이 회사들에서든 아니면 이 회사들에서든 스틸 파이버를 잘 활용하면은
굵은 스텝 파이브를 활용하면은 이불이나 베개, 충진재나 차량용 충진재 등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로는 하천 혹은 산 절개면의 식생 매트로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스텝 파이브를 가지고 이렇게 또 만드는 워터젯 물로서 이렇게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스판 레이스 부직포 쪽인데, 화장 솜이라든지 마스크팩 혹은 위생용 물티슈 등에 적용 가능한 부직포인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진전은 좀 더딘 것으로 좀 알고 있고 곧 개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스판 본드 부직포입니다. 스판 본드 부직포라 그러면은 압출 방사기에서 직접 방사하면서 웹을 형성해서 아까 전에 멜트 브라운 부직포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조금 더 실이 굵은, 그래서 스판 본드 부직포라고 얘기하는데, 이놈들은 마스크 겉감이나 안감 혹은 티백 필터, 식품용 필터, 일회용 판촉 가방이라든지 일회용 수세미, 방진복, 위생복 등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국내에서는 한일 합섬, 협의회 회원사입니다. 이렇게 한일 합섬 등에서도 지금 양산을 일부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모노데니아 굵기가 2.7데니아 이상이고 이후로 균질성이 이렇게 같은 조금 가늘게 뽑으면 참 좋은데 굵기가 좀 굵어가지고 균질성이 조금 떨어지는 아쉬움이 현재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직포 응용 제품으로 마지막으로 SS, SMMS, SMS, 이게 스판 본드 멀투레이어 짝이고, 이거는 스판 본드 멜트 브라운 스판 본드, 스판 본드 멜트 브라운 스판 본드, 이렇게 3레이어, 4레이어, 2레이어 등등의 이런 부직포를 말하는데, 이 제품들이 8g에서 10g, 12g 이런 이 부직포가 만들어지면서 생리대 기저귀 쪽에도 지금 한참 개발 진행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PLA 섬유 쪽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재생 PLA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섬유를 활용한 재생, 특히 이렇게 지금은 우리나라 재생 코드가 분류 코드가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겠습니다만, 생산 과정에서 만들어진 섬유, 파이브 등 모아가지고 재생하는데, 일반 페트병 이렇게 부숴가지고 만드는 것과는 조금 공정이 좀 더 복잡고 어렵습니다. 실이 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불량품 원단이라든지 원사 웨이스트들을 이렇게 가지고 파스에 용용해가지고 벌진 리사이클 칩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응용 제품은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또한 재생 PLA 칩을 가지고 생분해 테스트해도 물론 생분해는 나왔고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폐섬유를 갖다가 기존에 이렇게 특히 더 어려운 게 뭔가 하면은, 여기는 이물질도 좀 있고요. 폐섬유다 보니까 또한 이게 워낙 가는 실들이 많다 보니까 열을 주고 하면서도 물성 변화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섬유 웨스트를 가지고 재생 PLA 칩으로 다시 만드는 공정에서는 사실 좀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으면서 그 한계 속에서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이렇게 요 안에 어떤 장치를 해가지고 폐섬유들 갖다가 조금 이렇게 녹여가지고 완전 녹이는 것이 아니고 파스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를 먼저 만들고 파스를 해가지고 컴파운드 해가지고 재생 칩을 만들고 있는 그런 공정으로 지금 개발을 완성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따 뒤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재생 PLA 칩을 가지고 활용한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현재로서 물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옷걸이라든지 3D 프린트용 필라멘트로 출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일회용 칫솔이라든지 혹은 치간 칫솔대라든지 일회용 면도기 대 등의 적용이 검토되고 있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현재 GR에서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렇게 이 생분해 소재를 가지고 리사이클 제품을 만든다는 것이, 저는 이 제품이야말로 진정 최고의 친환경 소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공정에서 분자량 변화들을 잠시 이렇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로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실을 만드는 로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몇 단계가 있는데 한 개만 집어넣는데 14만 정도가 나왔던 것이 야안으로 만들었을 때 한 12만 정도로 조금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파이브로서 생지가 되었을 때는 또 한 10만 정도 떨어졌고, 염색을 하니까 한 7만 5천 가까이가 됐고요. 이렇게 어쨌든 이 웨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요 놈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요 세 놈, 요거는 아니죠. 요 야안하고 생지 불량 났는 요 놈들을 갖다가 1년 이상 방치해 놓은 놈들을 모아놨다가 재 보니까 한 6만 5천에서 한 7만 5천 정도가 나오는데 이때는 한 6만 7천이 나왔고요. 요 놈을 가지고 재생치고로 만들었을 때 6만 5천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이 정도 분자량이면은 재생해서 사용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는 큰 문제 없는 곳에 적용할 수가 있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끝으로 이렇게 끝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 만든 PLA 사업이 혹은 친환경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재생 PLA를 만들면서 느꼈습니다. 이게 모두가 아시다시피 국내 ISO 규정에 의해서 코드 플라스틱 분리 배출 번호 코드, 재생 코드가 있는데 이것들이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PLA는 7번 아더즈에 포함되어 있음으로써 작년 아시다시피 겨울 11월 5일 날 환경부에서는 이 일회용 제품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명분으로서 사실 이렇게 안 됐죠. 이렇게 친환경 인증 마크를 줄 수 없다는 그런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재생 코드에 친환경 소재, 성분의 소재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좀 바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친환경 인증 마크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페트 100%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친환경 인증 마크를 받고 있는데 PLA 100%로 만들어진 제품이 친환경 인정을 못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노력해서 극복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또 좀 재미있는 내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PLA 제품이 특정 조건, 특히 58도씨 이상의 온도에서만 생분해가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생분해 소재가 아니다라는 또 이렇게 어떤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런 논리들을 극복하고 탄소 중립 실현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PLA 소재를 생분해할 수 있는 흙과 그 속의 미생물을 스크린해서 찾아냄으로써 미래의 생분해 소재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후 바이오 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진행했던 실험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축분을 포함한 각종 퇴비들과 형기성 흙들을 재현 가능한 종류별로 모아가지고 10개의 발효 옹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섬유 PLA 제품, 섬유 제품을 갖다가 동일한 중량으로 잘라가지고 칠사줄에 묶어가지고 흙 속에 깊숙이 넣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꺼내가면서 이 발효되는 놈들이 있을까 한번 장난을 좀 쳐봤는 결과입니다. 실험 일시는 2022년 4월 19일부터 40일간 정도 진행됐는데 왜 40일간이냐? 그 중에 한 놈이 그냥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40일에 끝냈습니다. 당시 낮 기온은 최고 온도가 30도, 최저 낮에 날씨 변화에 따라서 최저 22도였고 밤에 최고 온도는 17도, 최저 온도는 8도 정도였습니다. 옹기 속의 온도는 낮에는 외부 온도에 비해서 낮았고 밤에는 외부 온도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평균 온도는 20도씨 전후라고 판단을 하면서 본 실험의 결과를 이렇게 좀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장독대죠. 발효 옹기라고 자기들은 하는데 어쨌든 좀 비싼 옹기를 좀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렇게 놓아놓고 온도계 꽂아가면서 온도도 측정해가면서 뚜껑 닫아놓고 비를 맞지 않도록 하면서 물도 좀 이렇게 한 번씩은 줘가면서 기후처럼 이렇게 습기가 너무 마르지 않도록은 좀 해줄 정도로 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4주 경과 후입니다. 5월 19일 날 확인해 본 바에 5월 19 4주보다 조금 더 지났겠죠. 5월 19일 날 확인했는 결과입니다. 뭐 옹기들마다 늘어나는 PLA 시료가 그대로 형상만 찌그러드는 형태만 다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축분들의 종류에 따라서 흙에 따라서 뭐 이렇게 굳은 정도는 이렇게 모양은 다릅니다만은 다 형태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단 한 개 A 용기에서는 이렇게 분해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여기 보면은 와이어를 이렇게 묶어놨는데 와이어가 떨어져 갖고 와이어만 쑥 빠지길래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빼갖고 보니까 이렇게 가스 분해가 막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했고요. 그 요놈을 5월 29일 날 열흘이 지나가지고 5주 차라고 해놨는데 어쨌든 보니까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다 이렇게 그 주변에 넣어놨던 그 주변의 흙들을 또 모아가지고 지금 좀 분석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PLA 소재는 상온에서 분해될 수 있음을 1차로 확인한 중요한 실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재현하고 그 미생물을 수집하기 위한 2차 실험을 좀 지금도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PLA 및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현재 국내에 많지 않은 이렇게 생분해 실험에 있어 가지고의 표준 흙으로서도 만들 수 있는 국제 표준으로서도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마지막으로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년째 PLA를 가지고 제품화를 시켜 가지고 해외에다가 보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까 전에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제품의 물성의 변화가 진짜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되고 걱정이 돼 가지고 하면서 저희들 느꼈던 부분들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 환경에 맞춰 가지고 PLA 제품이 분해되지 않도록 어떤 제품의 특성에 별로 만드는 것들은 우리 각자 영역에서 개발해야 될 영역이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위에 거는 우리 만들어진 실을 가지고 비닐 포장을 해가지고 1년 8개월 보관한 것과 포장 없이 방치된 채로 그냥 사무실에 놔놓은 놈입니다. 1년 8개월 지나고 물성 변화입니다. 3.58g이었던 원사가 1년 8개월 지나고 비닐을 그냥 밀봉하고 진공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비닐 우리 LDP 비닐 얇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좀 사놔갖고 나눠놓는 놈입니다. 3.50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냥 사무실에 떡 나눠놓는 거죠. 여름 2번을 거치고 이렇게 지났는 놈입니다. 여름 2번은 안 거치네요. 9월 달부터 4월 잠시만요. 이게 4월 달 9월 달에 만들어 가지고 4월 달에 나왔으니까 여름은 한 번만 지났네요. 그래도 9월 달도 더운 날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놈은 3.61의 강도 대뇌당 강도가 나왔던 실이 거의 한 30%에서 35% 정도 강도가 떨어지는 이런 결과들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PLA 제품이나 생분해 제품을 가지고 상품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포장에 있어 가지고도 작은 차인데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향후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